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만나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될 텐데요. 다만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언급했듯 면담 형식에서부터 이견이 확인된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두 사람만 만나는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만납니다. 저희는 독대를 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은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뭐 비서실장이나 대표 비서실장이나 누군가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만남의 형식을 놓고도 대통령실과 당 간의 이견이 컸던 겁니다. 면담 의제의 제한은 없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앞서 요구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을 다시 언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내일 면담 이후에 우리 당정이 다시 하나 되는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민주당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라든가 뭐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든가 내지는 뭐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정확히 답을 해야 되는 게.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라며 한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한편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다음 주 대북 전단을 또 날리겠다고 예고했고 주민들은 이를 막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논에 떨어진 오물풍선과 길거리 가득한 쓰레기, 귀를 찢는 듯한 대남방송. 민통선 안쪽 마을 주민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주 그냥 시끄러서 인간 노일의 정도를 걸릴 정도예요 지금.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것이 사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인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통선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생업에 지장을 겪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관광 일정이 갑자기 금지돼 숙박업소 예약이 취소됐거나 그 전날까지 준비물을 뭘 챙기냐 했던 고객이 아침에 출발하면서 DMZ 평화관광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다.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돌연 민통선 출입이 금지돼서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내쫓고 대응 사격을 했느냐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끔찍하다고. 정부는 이놈들은 들 안에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게? 포탄이 날라온다고 그런 지경인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한 납북자 모임이 다음 주 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전단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에도 해당된 납북자 가족이에요. 북한에 납치된 가족한테 범죄자인 김정은이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체는 먼저 10만 장을 공개 살포하고 이후엔 비공개로 날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맞불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막는지 아주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농기계에 끌고 나와갖고 대북 풍선 못 보게 저지를 하려고. 10년 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단을 뿌리려는 보수단체와 반대 세력 간 몸싸움이 극렬했고 당시 파주에서 전단을 보내는데 실패한 단체는 김포에서 2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전단 살포를 놓고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도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이 사실상 엇갈리면서 단체들과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려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 있죠. 알고 보니 이렇게 하면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액을 게시자가 받는 구조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정보나 유머가 담긴 소셜미디어 게시물. 뒷부분이 궁금할 만한 지점에서 내용이 끊기고 더 보려고 하면 광고창이 뜹니다. 쿠팡 웹사이트를 방문하란 겁니다. 굳이 나는 지금 쿠팡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게 뜨나 좀 짜증나고 좀 속은 기분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게시물이 아니고 그냥 쿠팡 갔다 온 기분? 광고를 닫으려 해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예 화면이 이동되다 보니까 쿠팡 앱으로 들어가면 화나서 그냥 자주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게시물은 글 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리활동에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계정 운영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쿠팡 특유의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사람은 한 해에 1억 5천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산하면 한 명이 올린 광고만으로 쿠팡은 5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더보기 형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시정 조치를 한 게시물은 4,600여 개, 하루 평균 12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강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 채널 운영 등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경합주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공방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는 역대급 사전 투표 열기에 고무된 표정입니다. What I'm hearing is that in Georgia, for example, we're beating all records in terms of early voting, and in North Carolina. 실제 조지아는 사전 투표 닷새 만에 약 100만 명, 노스캐롤라이나는 첫날 35만 명 넘게 몰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통상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이번엔 조작설을 주장하던 트럼프조차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arly voting is underway, so get everyone you know and go out and vote. 해리스는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해 취약했던 흑인 지지율도 다소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흑인 지지율은 87%였는데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흑인 표심 달래기에 직접 나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Tucson, we do not need to see what an older, loonier Donald Trump looks like with no guardrails.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가 주고받는 공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Have you noticed he tends to go off script and ramble? And generally for the life of him cannot finish a thought. 트럼프도 욕설을 섞어가며 해리스를 비난했습니다.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You're fired.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